안녕하십니까. 왕실문화 작가 이상주입니다. 이 시간은 태종의 큰아들, 태종 이방원의 장자인 양녕대군의 인간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녕대군 묘에 숨어있는 세 가지 비밀입니다. 태종대왕은 원경왕후 사이에 네 왕자와 네 공주를 두었습니다. 첫째 왕자가 양녕대군이고, 둘째 왕자가 효령대군, 셋째 왕자가 성군 세종대왕, 넷째 왕자가 성령대군입니다. 그런데 넷째 왕자는 일찍 죽었고, 남은 세 왕자는 사이가 비교적 좋았습니다. 둘째 왕자 효령대군, 불심이 돈독해서 아예 막 불자처럼 생활을 했죠. 양녕대군이 동생인 효령대군을 빗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살아서는 왕의 형이고 죽어서는 부처의 형이다. 어떤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겠느냐. 즉 이와 같이 우애가 돈독했던 형제는 이 양녕대군, 묘에 숨어있는 세 가지 비밀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가 양녕대군 지덕묘, 지덕사 입구네요. 역사는 기록이 생명이죠. 문헌이나 유물 등으로 고증이 될 때 학계에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사의 맹점이 있습니다. 기록된 역사가 빙산의 일각, 극히 적은 부분만 차지하기 때문이죠. 기록의 왕국인 조선시대에도 문헌 흔적을 남긴 이는 별로 없습니다. 아주 극소수죠. 그래서 불완전한 역사 복원 방법은 문헌을 보고 유물을 찾고 유적을 확인하고 또 대대로 내려오는 옛 이야기, 구전을 채록하고 현장 취재를 종합하는 것입니다. 이를 비교 분석하고 창의적 상상력을 더하고 근거를 찾을 때 실체적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 문헌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문헌을 금과 옥조, 전혀 변하지 않는 진리로만 생각하는 것도 조금은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도광제, 지덕사에 있는 도광제고 제항을 지내고 지덕사 봉사선인 이정원 선생이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실을 글로 표현할 땐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일기를 쓸 때 나도 모르게 자기 합리화 또는 일부 미화가 되는 것을 가끔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잘 알려진 문헌에 바탕된 역사도 그렇게 다른 시각에서 보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양녕대군 묘를 탐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사진은 동작부 문화해설사들이 저와 함께 탐방한 사진입니다. 역사 지식은 논문이나 대중서적, 각종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문화재를 탐방한다는 것은 현장 확인을 통해 각종 문헌과의 일치를 확인하고 문헌과 다른 시각의 가능성을 살피고 기록되지 않은 역사의 이 뒷면, 이면을 생각하는 의미가 큽니다. 자, 문화를 공부하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자주 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가 양녕대군 묘죠.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양녕대군은 69세까지 살았죠. 1394년에서 1462년까지 69년을 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양녕대군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스토리의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영령대군은 태종의 장남이냐 세종의 큰형입니다. 그는 전국의 변화로 인해 횟수로 16년 동안 지켰던 세자위에서 물러나 시, 글, 음악 등 예술과 풍류로 세상을 잊고 삽니다. 그러나 69세로 숨질 때까지 나라 걱정도 끊임없이 합니다. 폐쇄자 신분으로 유배 중이던 그는 당시 도성 밖이던 북사봉에 올라 경복궁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양정대군이 왕이 되지 못한 역설로 조선은 성군인 세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양녕대군의 인간적 권위와 바람은 국사봉 줄기인 서울 동작구 상도 4동 221번지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의 묘와 사당인 지덕사가 있는 곳입니다. 지덕사에서는 새해 첫날에 양녕대군을 기리고 후손들이 상서로운 한 해를 다짐하는 차례를 지냅니다. 또 산소를 찾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후손들이 찾는 양녕대군 묘소에서는 3가지 특이점을 읽을 수 있습니다. 묘는 곤, 좌, 간, 향의 위치입니다. 남서쪽에서 북동쪽을 향하고 있죠. 양택인 집이나 음택인 묘는 남향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국왕의 형인 양녕대군의 묘는 북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북향을 했을까요? 풀이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크게 3가지 이유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풍수지리 시각입니다. 좋은 묘자리를 찾는 이들은 남향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왕족이나 재벌의 일부 묘는 곤좌, 간향도 있습니다. 북향에도 명당 자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부 지관은 국사봉 왼쪽 중하단인 양녕대군이 잠든 곳을 상서로운 묘혈로 봅니다. 국사봉은 해발 183m로 위압적이지 않습니다. 아담합니다. 국사봉 자락은 지극히 아늑하죠. 특히 묘가 쓰인 곳은 편안함과 함께 생동감이 느껴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목좌에 대한 미련입니다. 양녕대군은 세자의 양보로 임화도 됐지만 권력의 속성상 현실성은 희박합니다. 양녕대군과 주동세력은 그런 의지를 버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양녕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목자와의 인연은 없었습니다. 북쪽과 북극성은 임금을 상징합니다. 하후에라도 왕이 되기를 바라 후손들의 간절한 염원이 북향의 묘에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효도와 나라 사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묘에서 동묘와 경복궁이 바로 보입니다. 동묘는 태종과 태조, 그리고 목조, 익조, 도조, 환조 등 양녕대군 조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후손으로서 효도를 다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또 조카인 태조와
후대 왕들의 바른 정치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녕대군은 국사봉에 올라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개인, 둘째는 나라 일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양녕대군 후손들은 이 중에서도 효도와 나라 사랑의 결과로 믿고 있습니다. 이승창 전 지덕사 이사장은 양녕대군은 큰 틀의 효도와 나라 사랑을 했다. 종묘사직과 백성을 위해 왕세자유를 양보했고 숨진 뒤 나라의 예장도 받지 않았다며 큰아들로서 역대 임금에 대해 효도하고 후대 왕들의 선정을 바라는 마음이 묘에 담겼다고 설명합니다. 일제로 숙종 때 우의정인 토목이 쓴 지덕사기에 왕자의 깊은 뜻이 실려 있습니다. 나라의 예장을 받지 말라, 묘비를 세우지 말라, 상석을 놓지 말라, 산소치장을 극히 검소하게 하라. 내 위손을 막론하고 이 지역에 묘를 쓰게 하라. 묘에 따라 양녕대군의 묘는 처음에는 공분만 조성됐습니다. 그러다 200년이 지난 뒤에 양녕대군의 7대 손인 삼판 이만이 묘비, 장명 등 문인석을 세웁니다. 최근인 2002년 묘역 정비 사업을 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묘가 조성된 이후 500년 이상 비가 자라는 신비로운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묘에는 봄과 여름에는 푸른 잔디가 자라고 가을에는 황금색 잔디가 공분을 덮습니다. 겨울에는 상당수 잔디가 이로 대체가 돼요. 이는 묘가 북향인데다 주위 소나무 잎이 떨어져 잔디 생육이 좋지 않은 데 있습니다. 더 큰 원인은 관리에 있습니다. 잔디가 사라진 곳에는 잎기류가 금세 대체되죠. 그러나 양녕대군의 유언대로 후손들은 소나무 벌목을 하지 않고 끝으로 잔디만 보식을 합니다. 묘역은 여름과 봄에는 마르고 겨울에는 습한 현상이 반복됩니다. 가을과 여름에는 잔디가 무성하고 겨울에는 이끼가 확산됩니다. 봄과 가을에는 과도기 현상이 보이죠. 양녕대군의 유훈에 따라 화려하게 묘소를 치장하지 않는 토성이 잔디와 이끼가 사계절 순환되는 드라마로 연출되는 것입니다. 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 양녕대군 묘에서는 효도와 나라사랑 그리고 자연과 하나 되고 주위에 번거로움을 주지 않으려는 의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녕대군 묘에 얽힌 세 가지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좀 궁금증이 하나 있을 거예요. 양녕대군을 표현할 때 보통 양녕대군이라고도 하지만 지덕사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덕사는 무엇일까? 지덕사란 언제 표현할까? 지덕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덕사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양녕대군의 사당, 또 하나는 양녕대군 정친의 이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단법인의 명칭입니다. 즉 양녕대군의 유덕과 사상을 계승선양하는 법인의 이름이죠. 이 지덕사, 즉 양녕대군 사당, 양녕대군 정친의
양녕대군 그 재단 법인은 모두 서울시 동작구 사당 사동 그 지덕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그럼 양녕대군 사당을 관리하고 대표하는 인물은 양녕대군 동사손, 지금 동사손은 이제 이정원 선생이고요. 또 하나 양녕대군 정친회, 정친회는 정친회 회장이 따로 있죠. 그리고 양녕대군 유덕과 사상을 계승 선양하는 재단법인은 또 재단법인 이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양녕대군 위에 태종대왕이 있죠. 그럼 태종대왕의 세종대왕을 제외한 11개 왕자들의 모임이 태종대왕 헌능동양이죠. 정리합니다. 지덕사는 세 가지 의미다. 하나는 양녕대군 사당, 또 하나는 양녕대군 정친의 이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